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 오른 오늘 1년 만에 입국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 하루였습니다. 5박 6일 동안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할지 동선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 반기문 총장의 대망론은 인물난을 겪고 있는 여권에서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은 평가절하하면서도 속내는 복잡해 보이는데요. 오늘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에서 반기문 대망론의 실체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풍부한 자원과 거대 인구의 무궁무진한 시장을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파고들어야 할까? 자, 아프리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2부에서 가져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계파 갈등을 수습할 돌파구를 찾았지만 이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논란, 정치권의 격돌을 예고하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입국 시끄러운데요. 이 새누리당의 대권 잠룡들이 초토화된 탓에 이 예사롭게 보지 않는 시각 많더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반기문 대망론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죠. 네. 그 말 나온 이후로도 작년에 또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고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본인은 아직 임기가 7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무리한 해석하지 말아달라. 유엔 사무총장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네. 한 번도 본인의 입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요. 네. 하지만 반기문 총장의 방문이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물론 그 여권의 이른바 대권 잠룡들이 지금 초토화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 여권 내의 권력 지형의 변화 때문인데요. 특히 친박계가 반기문 대망론을 이렇게 띄우고 있다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죠. 거기다가 정진석 원내대표가 충청권 출신이고 충청 역할론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만남이 이번에 성사될지 모르겠지만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동이 만약에 네. 이루어진다라면은 충청 대망론에 또 불을 붙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충청, TK 연합론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 총장이 이번에 안동과 경주를 방문하는 것을 놓고도 네. 이런 해석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TK와 충청 연합론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은 이것은 과거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 TK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유경수 여사 충청 출신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런 구도와 또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네.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TK, PK 연합론, TK 충청 연합론의 결정적인 문제는 PK, 이른바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PK가 빠져서는 새누리당에 집권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아직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반기문 총장 본인은 아직까지 전략적 모호성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을 벗어나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 국내 정치 경험이 네. 이런 그 핸디캡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대망론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이것은 앞으로 좀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두고 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대선까지 긴 시간 지켜보고요. 또 올해 말에 이제 사무총장 임기를 퇴임하면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이 첫날이니까 6일 동안 또 어떤 발언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누리당은요. 정진석 원내대표,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최경환 의원, 전 경제부총리죠. 이 세 사람의 회동으로 당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렇죠. 이 합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합의를 놓고 또 합의가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어제 회동 계기로
새누리당이 당내 갈등 봉합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새누리당의 이제 당내 개파, 친박, 비박 어떻게 보면 좌장 혹은 수장이 막후에 있다가 본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네. 합의를 이끌어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새누리당의 갈등은 이 둘이 풀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사실을 확인해 준 건데요. 일단 합의 내용을 보면은 혁신 비대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도 친박 비박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또 정지석 원내대표의 동의하에서 추대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전면에 나선 둘의 공동 책임이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물론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이제 없어지는 일이 될 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추진했던 그런 정진석형 비대위, 김영우 의원이라든가 이해운 당선자가 포함된 비대위 체제는 무산된 것으로 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친박계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것이거든요. 네. 김무성 전 대표가 이를 수용하는 형식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지도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집단 지도체제를 단일 지도체제로 개편한다. 네. 네.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한다라는 원칙에는 서로 큰 이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아까 살짝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 3자 회동의 당사자 중 한 분, 바로 김무성 전 대표가 합의가 아니다. 자문이다. 이렇게 좀 한 발을 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무성 전 대표는 자신이 합의할 입장이 아니다. 네. 그렇다고 합의했다고 발표한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판해서도 안 된다. 이건 뭐 한 발 빼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렇다고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호한 입장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합의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 결정권이나 물론 대표성은 자기가 전직 대표긴 하지만 없다. 그런 현실을 인정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 안에 대해서 합의에 대해서 비박계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의 기류도 상당히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이걸 두고 합의가 아니다. 이거 무효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합의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반발의 목소리도 이것이 이어져서 집단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네. 새누리당으로서는 달리 선택할 길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 합의안을 바탕으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밀어붙일 것 같고요. 결국 혁신 비대위원장을 체제를 발족한다든가 아니면은 단일 지도 체제로 전환한다는 거는 당원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전국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아하. 그런 과정들을 김무성, 최경환 두 의원의 힘을 바탕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요. 이 새누리당의 위기 상황, 봉합이라는 말씀은 진단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이 계파 갈등이 극복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 단일 지도 체제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당대표의 권한이 강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전당대회에서 계파 간 갈등 더 치열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표 권한이 강화됐기 때문에 네. 그 대표를 차지하기 위한 계파 간 갈등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네.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분권형 지도체제에 대해서 봉숭아 학당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네. 문제는 단일 지도체제를 채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계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럼 맞는 열쇠가 되느냐 그건 네.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보면은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신이 새정치민주연합 아닙니까?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 경우에는 단일 지도 체제를 채택했었죠. 네. 하지만은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이었죠. 결국 그 새정치민주연합도 계파 갈등으로 당이 쪼개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을 맞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당의 지도체제가 무엇이냐가 계파 갈등을 해소하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열쇠는 절대로 아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상시청문회법 알아보죠. 이게 국회법 개정안이다. 상시청문회법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이런 이제 또 이 야당 국회의원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이 언론은 다 이렇게 부르고 있던데요. 네. 자, 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강한 가운데 이 사실 이 추 의원님 일전에는 6월 4일에 순방 마치고 돌아오니까 6월 7일 거의 막바지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도 해 주셨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이 순방 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6월 7일이라는 게 참 묘한 시점입니다. 6월 7일이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뭐 법률을 공포하든 마지막 시한인데요. 또 다른 또 의미가 있는 날이죠. 20대 국회법이 정한 그 개원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하고 있는데 원구성 협상이 순조롭게 되면은 법이 정한 시한은 6월 7일 20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20대 국회 열리는 날에 청와대가 그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전국이 이거는 뭐 그 갈등으로 치열한 갈등으로 전개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라도 전자 서명하면 된다. 그래서 31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2요구의 건을 의결을 하고 대통령은 해외에서 전자결제를 하는 방안이 어떤가라는 의견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시점의 문제이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들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어제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최경환 의원이 그 당내 정상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박계 의원들이 당의 정상화에 동참을 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본다라면은 만약에 제에 붙인다 그래도 비박계 의원들의 이탈표가 적을 거다라고 청와대는 판단할 근거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